여러분, 혹시 최근에 나만 빼고 다들 부자가 되는 것 같다는 소외감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식시장은 연일 최고가를 찍고 있다고 하고 뉴스에서는 AI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떠들썩한데 정작 내 통장 잔고는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찝찝한 기분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이 사실은 동물적인 감각에 가까운 정답입니다. 세상에서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사람들이 우리가 환호하며 주식을 사들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조용히 짐을 싸서 비상구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포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려한 파티장 뒤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은밀한 그들만의 대탈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지금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경기가 나빠질 거야 라고 겁을 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숫자가 보여주는 냉혹한 진실이며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거대한 부의 이동에 관한 예고편입니다. 왜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주식을 팔아치우고 현금을 쟁여두고 있는지, 그들이 우리에게 숨기고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가올 폭풍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가 만든 아마존 제국은 우리의 쇼핑 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런데 2024년 한 해 동안 베이조스가 무려 124달러,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어치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치웠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순히 돈이 좀 필요했나 보지 라고 넘기기엔 액수가 너무나 비현실적입니다. 평생 펑펑 써도 다 못 쓸 돈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의 주식을 이렇게나 많이, 그것도 하필 지금 팔았다는 건 분명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죠. 베이조스뿐만이 아닙니다. 페이스북 아니 메타의 수장인 마크 저커버그 역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월스트리트의 황제라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의 행보입니다. 그는 지난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사 주식을 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은행은 튼튼하다, 끝까지 함께 가자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던 그가 2024년에 처음으로 1억 4,500만 달러, 약 1,900억 원어치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은퇴 준비나 세금 문제로 치부하기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나요? 물론 그들은 언론에 대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세금 내려고 파는 겁니다. 이사 가서 집 사려고요. 좋은 일에 기부하려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속내를 절대 쉽게 드러내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들이 진짜로 보고 있는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주식시장이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에 도달해 있는 지금이 바로 탈출하기에 가장 완벽한 시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 내부자들이 파치운 주식 규모는 무려 4,55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치죠. 여기서 잠깐 2007년이라는 숫자가 낯설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2008년 금융위기, 바로 직전 해입니다. 당시에도 지금처럼 내부자들의 매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세계 경제는 벼랑 끝으로 추락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이보다 더 소름 끼치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더욱 우려스러운 신호는 매수와 매도의 비율입니다. 보통 건강한 시장에서는 내부자들이 주식을 파는 만큼 사기도 합니다. 그 비율이 대략 3대1 정도라고 하죠. 3개를 팔면 1개는 다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비율이 8.7대1까지 치솟았습니다. 파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매도가 아닙니다. 배가 침몰하기 전에 빨리 탈출해 라고 소리치며 구명보트에 올라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 서둘러 도망치는 걸까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니 애써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들이 그들의 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그들이 주목하는 건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가장 신뢰한다는 버핏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주식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을 그 나라의 GDP로 나눈 값인데, 쉽게 말해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주식시장이 얼마나 거품이 껴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 버핏 지수가 100%를 넘으면 조금 비싸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버핏 지수는 무려 1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닷컴 버블 때보다 높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치입니다. 주가가 경제 성장 속도를 완전히 무시한 채 미친 듯이 달려왔다는 증거죠. 내부자들은 이 숫자가 영원히 유지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아주 조만간 평균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경고등은 실러 PER이라는 지표에서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10년치 평균 순이익을 주가와 비교한 것인데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거하고 장기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수치가 25를 넘어가면 위험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지금 수치는 33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 그리고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주가가 기업이 버는 돈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뜻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바로 빚입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국 기업들이 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빚들이 대부분 금리가 0%에 가까웠던 시절에 빌린 돈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는 5%가 넘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해 도산하는 기업들이 줄을 잇게 될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이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이미 비명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텅 빈 사무실 건물들이 헐값에 나와도 살 사람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여러분이 만약 100층짜리 빌딩의 꼭대기에 살고 있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 내 방은 따뜻하고 안전해 라며 침대에 누워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빨리 비상계단을 찾아 뛰쳐나가시겠습니까? 지금 슈퍼 리치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그들은 꼭대기층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먼저 연기 냄새를 맡았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기 전에 조용히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확보한 막대한 현금을 움켜쥐고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바로 박앤세일을 위해서입니다. 2008년 위기 때 현금을 쥐고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기억하시나요? 반 토막, 아니 10분의 1 토막이 난 우량 주식과 부동산을 헐값에 주워 담아 10년 뒤 엄청난 차익을 남겼습니다. 지금 내부자들은 바로 그 제2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처럼 수천억 원의 현금은 없지만 전략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확보입니다. 지금 당장 무리하게 빚을 내서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에 투자하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수익을 낼 욕심보다는 내 자산을 지키는데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전체 자산의 30%에서 50% 정도는 언제든 쓸 수 있는 현금으로 만들어두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 현금은 왕이 아니라 신이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금, 골드입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경제가 불안할 때 가장 빛나는 자산은 금입니다. 중앙은행이 돈을 마구 찍어내서 종이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금은 그 가치를 묵묵히 지켜줍니다. 포트폴리오의 10% 정도를 금이나 금 관련 ETF로 채워두는 건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물에 빠져 죽지는 않게 해주니까요. 세 번째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방법인데 풋 옵션을 활용하는 겁니다. 풋 옵션은 주가가 떨어질 때 수익이 나는 상품입니다. 일종의 보험 같은 거죠. 자동차 보험을 든다고 해서 사고가 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보험금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실 겁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내 주식 계좌가 녹아내리는 걸 방어해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필요하고 위험도 따르지만 소액으로 하락장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백화점 세일 기간을 기다리며 사고 싶은 물건 목록을 적어두듯이 주식시장이 폭락했을 때 사고 싶은 명품 기업들의 목록을 미리 만들어두세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스트코 같은 초우량 기업들이 반값 세일을 할 때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게 아니라 과감하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용기는 바로 이 준비에서 나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모든 위기는 누군가에게는 재앙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마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그 혼란 속에서 부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흐름을 읽는 눈과 미리 준비하는 태도였습니다. 혹시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 라는 의심이 드신다면 2007년에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호언장담했던 수많은 전문가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내부자들이 왜 역대급으로 주식을 팔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숫자를 외면하고 싶을 뿐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진 주식이 정말로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혹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붙들고 있는 건 아닌지 냉정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일 주가가 반토막이 난다면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있게 네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기술적 분석에서도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에서의 하락 다이버전스, 거래량 감소 속의 주가 상승 등은 전형적인 고점 패턴입니다. 차트를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개미들이 달려들 때 스마트머니는 빠져나간다는 주식시장의 영원한 격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포 탐욕 지수,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수시로 체크해보세요. 현재 시장이 극도의 탐욕 구간에 진입해 있다면 그건 곧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탐욕을 부릴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리라는 워런 버핏의 명언을 다시 한번 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달러 인덱스도 꼭 보세요. 달러가 강해지면 신흥국 시장은 힘들어집니다.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달러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큰 그림을 보는 습관, 그것이 부의 지름길입니다.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마세요. 친구가 어떤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더라, 누가 코인으로 대박났다더라 하는 이야기에 부와 뇌동하지 마시고 여러분만의 원칙과 철학을 고수하세요. 투자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끝까지 완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완주를 기원합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매수 매도 추천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부디 공부하고 연구하고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살벌한 정글 같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생존법이니까요. 지금 베이조스와 저커버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는 명확합니다. 겨울이 오고 있다. 준비해라. 그들은 이미 두꺼운 외투를 챙겨 입고 땡감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반팔 차림으로 여름이 영원할 거라 믿으며 해변에서 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이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주식시장이 무너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품은 생각보다 끈질겨서 터지기 직전까지 더 부풀어 오르기도 하니까요. 어쩌면 앞으로 몇 달간은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자연의 섭리를 말이죠. 지금의 상승장은 낭떠러지로 향하는 마지막 질주일지도 모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레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남들이 모르는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대중들이 환호 속에 취해 있을 때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남들이 공포에 질려 투매할 때 여유롭게 기회를 잡을 준비를 마친 셈이니까요. 이 게임의 승자는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는 자의 몫입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눈과 귀를 닫고 설마 별일 있겠어? 라며 편안한 오늘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억만장자들의 은밀한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는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버스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류장에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버스를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기의 카운트다운일지 새로운 기회의 시작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미래는 가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건 정부도, 은행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고 나아가 부의 추월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중심을 잡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길이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가오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 멋지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위기는 축복이라는 말 꼭 기억해 주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통찰력과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살아남으세요. 건승을 빕니다.